네, 물리학 활동지 11번 운동량 보존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다. 동일한 빨대를 길이가 각각 10cm, 15cm, 20cm로 자르고 질량과 크기가 같은 공 모양으로 뭉친 휴지를 준비한다. 네, 그래서 빨대 종류도 동일하고 뭉친 휴지도 좀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거를 불어서 발사시킨다. 그랬을 때 휴지가 날아간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지금 뭐만 다른 겁니까? 빨대의 길이만 다르고 나머지 뭐 빨대의 종류, 뭉친 휴지, 심지어 이 빨대를 불어주는 힘의 크기도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 빨대의 길이를 달리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나다의 과정을 반복한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실험이냐면 달걀 실험과 상황이 다릅니다. 달걀 실험은 충격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힘과 이동 시간에서 이동 시간을 늘렸을 때 힘이 작아지는 게 달걀 실험이었다면, 얘는 지금 뭐가 고정돼 있어요? 같은 크기예요. 같은 크기. F가 고정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길이가 달라지는데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충돌 시간입니다. 요 힘을 준 시간. 얘는 뭐 충돌상은 아니지만 힘을 준 시간. 그럼 힘을 준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I 값, 충격량 값이 늘어납니다. 충격량 값이 늘어나면 이 힘을 받은 휴지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늘어나겠고,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속도가 더 빨라서 더 먼 곳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F가 고정인 상태에서 T를 늘리면 충격량이 늘어난다는 실험입니다. 자, 기억,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네, 길이가 길수록 T 값이 커지기 때문에 I 값이 커지고 그럼 더 멀리 날아갑니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 빨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까요? 아닙니다. 힘이 같지 충격량은 길이에 따라서 요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이거 뭐 문제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빨대 속에서 네, 이 뭉친 휴지가 받은 충격량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빨대 속에서 힘을 받은 휴지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그 빨대 속 그 휴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죠. I는 델타 P. 정의는 아니고 법칙이죠, 법칙. 항상 이거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림칸은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서로를 향해 5V, 4V로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충돌하원에는 V, 8V로 이렇게 한다. 자,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뭘 이용하면 될까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 B를 A, B 전체의 운동량은 A, B끼리 충돌하는 상황 전후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운동량이 얼마냐? MA의 5V.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로 볼까요? 그랬을 때 요거는 마이너스 4V죠. 그래서 플러스 MB의 마이너스 4V를 곱한 값이 되겠고, 나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V네요. 그래서 MA의 마이너스 V 더하기 MB의 8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MAV 마이너스 4MBV, 아래 거는 마이너스 MAV 플러스 8MBV가 되겠네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같으니까 우리
같다고 났을 때 V는 다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5MA-4MB는 마이너스 MA 플러스 8MB다. 자, MA는 왼쪽으로, MB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6MA는 12MB가 되네요. MA 대 MB, 그러면 MB분의 M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MB분의 MA는 6분의 12, 그래서 2가 되겠네요. 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체 A, B가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다가 서로 다른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다가 서로 다른 벽이네요. 벽 종류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정지했어. 그렇다면 네, 하여튼 정지한 거고, 그다음 나는 A, B가 각각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A는 지금 시간이 짧네요. 그리고 B는 시간이 기네요. 자,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A와 B가 같다.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이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네, 충격량 값이 같다. 충격량 값이 같으면 뭐가 같을까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겠죠. 요 공의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 자, 봅시다. 기억, A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벽이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는 요 문장에서만 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벽이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얘네는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물론 작용 반작용은 힘에서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충격량이라는 게 결국 힘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 동일하죠? 얘가 얘를 때릴 때 얘가 얘를 때리는 그 시간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래서 F가 작용 반작용 관계면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힘은 I는 FT에서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B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힘이 작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0부터 T까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여기 0부터 T까지죠. 그럼 A는 충격량이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근데 B는 충격량이 이 정도네요. 그럼 이 정도까지만 변하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이. 그럼 A가 당연히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더 0부터 T까지는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뒷장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뒷장 같은 경우에 원래 정지에 있었대요. 물체 AD가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압축된 용수철이 있네요. 그 다음 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요 용수철이 압축돼 있다가 이걸 놓으면 팡 하고 양쪽으로 튀어나가겠죠. 그죠? 근데 그 튀어나갈 때 요 힘은 외력입니까? 내력입니까? 지금 우리가 얘네들 전체를 보고 있죠. 얘네들 전체 운동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 입장에선 요건 내력입니다. 그래서 내력이니까 외력은 지금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요 가상황이랑 나상황이랑 전체 운동량 값은 같다. 근데 이 가상황에서 운동량이 몇입니까? A, B, C, D 운동량 다 정지했잖아요. 빵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운동량 값을 각자 가지겠지만 그 값을 다 더하면 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A, D가 각각 BC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I1, I2로 할 때 I2분의 I1은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1이란 거는 이거 뭐야? 네, I1이라는 거는 A가 B에 작용하는 충격량이죠. 근데 문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B랑 C가 통 튀어나오고 그다음 B가 A랑 또 충돌을 하죠. 그래서 한 덩이가 돼서 움직이고 C랑 D가 또 한 덩이가 돼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요 A가 B에 작용하는 충격량이라는 값은 뭐랑 똑같냐면 B가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이랑 값이 같습니다. 왜냐? 작용 반작용 관계거든요. A가 B에, B가 A에. 자, 그럼 B가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량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네, B가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마찬가지로 D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값을 I2가 되겠고 이 두 개의 B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A랑 D가 둘 다 운동량이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빵이었죠. 그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그냥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A의 나중 운동량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D의 나중 운동량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랑 이제 용수철이 탕 튕겨서 B는 왼쪽으로, C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네요. 그리고 아직 D랑 A랑은 충돌하기 전이야. 그랬을 때 이 B의 운동량 값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이 C의 운동량 값은 얼마일까요? B가 왼쪽으로 P라면 C는 오른쪽으로 P겠죠.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원래 빵이었다며. 그러니까 보존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P고 얘는 플러스 P. 크기만 따지자면 얘는 왼쪽으로 P, 얘는 오른쪽으로 P.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A, B가 합쳐졌어. 이때 운동량 값 얼마일까? 이때도 동일하게 왼쪽으로 P입니다. CD가 합쳐졌어. 이때 운동량 값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P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P라는 값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지금 속도가 A랑 B의 속도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 P라는 전체 운동량 중에 A가 차지하는 운동량이랑 B가 차지하는 운동량은 몇 대 몇이냐? 질량이 얼마를 가졌냐에 따라 달라져요. 질량을 많이 가진 물체가 전체 P값도 많아지고 질량을 적게 가진 물체가 전체 P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 질량이 몇이냐? A랑 B는 3m이죠. 근데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질량은 m이죠. 즉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은 몇입니까? 전체 운동량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A의 나중 운동량은 3분의 1 P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도 P죠. 근데 이 중에서 C의 질량이 3m이고 D의 질량이 m이네요. 그럼 D의 질량은 전체 질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말은 D가 차지하는 운동량이 4분의 1P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I2분의 I1은 4분의 1P분의 3분의 1P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네, 이 문제가 아마 이 활동지에선 제일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0kg, 또 질량이 10kg, 20kg인 물체 AB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 원래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래 운동량이 얼마일까? 총 운동량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40이 질량이고 곱하기 2m/s잖아요. 이건 70인가요? 140 단위는 kg m/s의 운동량으로 원래 운동량이었네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학생이 A, B를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0.5초 동안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하고 A, B는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학생이 얘네 둘을 밀었대요. 요 힘은 외력입니까? 내력입니까? 요 힘은 내력이에요. 그래서 외력인 지금 작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운동량이 보존된다. 가에서 운동량 값, 아까 140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나에서 운동량 값이랑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8배이다. 그러니까 A를 우리가 P라고 한다면 B는 8P네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정지해 있고. 그럼 우리 나에서의 운동량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나에서 운동량은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P, 플러스 방향으로는 8P. 얘는 빵이니까 8P 마이너스 P죠? 그래서 7P예요, 7P. 근데 7P가 얘랑 똑같대. 140. 그러면 P는 20kg/s구나. 그래서 A는 왼쪽으로 20, B는 오른쪽으로 160, 8P니까 160으로 운동량을 가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 상황은 뭐냐면 학생이 밀었어요. 누구를 밀었어? A, B를 동시에. 그러니까 학생이 A를 밀었고 학생이 B를 밀었습니다. 근데 이 민다는 게 학생이 A를 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죠. A도 학생을 밀어요. B도 학생을 밀어요. 작용, 반작용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학생이 B를 민 평균 힘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학생도 B를 밀고 B도 학생을 미는 거잖아. 그래서 학생이 B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학생이 B를 민 평균 힘의 크기입니다. 근데 학생이 B를 민 평균 힘의 크기는 누구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냐면 결국 B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몇 초 동안 밀었대요? 0.5초 동안 밀었대요. 그래서 이 평균 힘을 F라고 하면 F 곱하기 0.5는 뭐랑 같냐면 B가 받은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B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 B의 운동량은 요 상황에서는 얼마였냐? 2 곱하기 20, 40이었어요. 40. 플러스 방향으로. 오른쪽이니까. 근데 여기선 160이 됐죠. 그래서 160 빼기 40입니다. 그럼 F가 얼마입니까? 240 뉴턴. 평균 힘의 크기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일직선상에 물체 A, B가 각각 속력 4V, V로 등속도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했다. A와 B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 셋 다 충돌했을 때 또 한 덩어리가 됐다고 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운동량은 계속 보존이 될 겁니다. 자, B의 질량을 우리 문제에서 MB라고 하고 C의 질량을 MC라고 하네요.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4V 곱하기 A의 질량도 안 나와 있네요. 우리 그냥 MA라고 합시다. 4V 곱하기 MA 더하기 V 곱하기 MB가 되겠습니다. 이게 충돌 전. 그 다음 A, B와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네, A, B가 지금 3V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MA 플러스 MB가 3V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은 MA 플러스 MB 플러스 MC의 V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데 이 값이 다 어때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같고 뭐 얘랑 얘랑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 두 개만 한번 해보면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미지수가 지금 3개죠. MA, MB, MC. 물론 V도 있긴 한데 V는 다 약분돼서 없어지고 미지수가 3개인데 지금 관계식은 2개인 거예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뭐 얘랑 얘도 같은데 그거는 이 2개를 먼저 쓰면 그냥 항등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식을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그래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니까 미지수를 다 구하진 못해도 미지수끼리의 비율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2번씩 같다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다 미리 약분합시다. 했을 때 4MA 플러스 MB는 3 곱하기 MA 플러스 MB니까 3MA 플러스 3MB가 나오네요. 이항하면 MA는 2MB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또 두 개 같다고 살펴보면 3MA 플러스 MB인데 이게 MA 플러스 MB 플러스 MC랑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좀 해버리면 3MA 대신에 2MB 그럼 얘는 3MB가 되네요. 3MB는 얘도 3MB 더하기 MC 그래서 9MB는 MC, 3MB 더하기 MC가 되고요. 그럼 6MB는 MC가 되네요. 그럼 MB분의 MC는 6이 되네요. 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활동지 11번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